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법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익숙하시지 않죠? 뭐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근데 말 그대로는 도시를 개발하는 법이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간단하긴 한데, 흔히 말하는 도시정비법,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도시를 뭐 정비하는 거 아니냐 될 텐데, 쉽게 말하면 조금 예외도 있긴 하지만 좀 거칠게 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정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도정법은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중심이 되는 법이고요.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 그러니까 이제 뭐 상업이나 뭐 공업이나 문화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도시를 개발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예전에 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나대지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도로도 깔고 상수도 하수도 깔아가지고 이제 건물이나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만드는, 그게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도 사실은 기존에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나대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뭐 건물도 조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무허가 건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도 좀 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산 같은 게 산을 또 뭐 깎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적용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과 좀 유사하긴 합니다. 조금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개발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하나는 그 사업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상 사업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로 수용 사용이죠.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이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아직 세심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 예외까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재건축 재개발도 일종의 수용 사용 비슷한 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은 이제 동의한 사람은 당연히 조합에다 집을 이제 현물 출자하는 셈이 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매도 청구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로 수용당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재개발은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 요건만 맞춰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조합 설립 요건만 맞춰지게 되면은 강제로 가입되는 거니까 수용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상받을 때도 이제 그 공익사업법에 의한 뭐 지토의, 중토의, 행정소송까지 가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니까 수용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수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수용 사용, 이런 식으로 수용 사용해서, 그러니까 개발 시행자가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땅이나 건물을 수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환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 사용은 말 그대로 이제 강제로 이제 사가서 하는 거고, 환지는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소유권을 그대로 놔두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이제 깨끗이 밀어버리고 도로, 뭐 철도, 뭐 학교, 상수도 쫙 만든 다음에 아주 살기 좋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땅을 다시 주는 겁니다. 다만 그 땅이 가치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보유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땅이 뭐 처음에 100평이었다 그러면 한 80평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위치가 뭐 이쪽이었는데 조금 이쪽 오른쪽에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땅을 바꿔서 주는 방식, 그게 환지입니다. 이게 바꿀 한자잖아요. 이제 환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다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자가 많이 하고, 또 나대지, 옛날에는 뭐 이제 국토교통부 지침에 나대지가 뭐 50% 있는 데만 뭐 이제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나대지가 전부거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아서 뭐 이게 수용 사용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땅을 바꿔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요즘은 수용 사용 방식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수용 사용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 이제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고 이제 공공 사업자도 할 수 있는데, 공공 사업자 대체로 LH죠 이제.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환지도 않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용 사용 방식 중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좀 막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보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 이 엔드 조항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해놨어요. 민간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데 이게 그러면 3분의 2면 사실은 어느 이게 최소 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데 100m, 100m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뭐 땅이 꽤 클 텐데 뭐 1제곱킬로미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3분의 1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땅이 너무 크죠. 뭐 땅이 뭐 이제 지방 가면 땅값이 싸니까 별로 큰 거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중소도시만 가도 그 정도 규모의 3분의 2 이상 확보하려고 하면 토지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도시 개발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이제 기업이나 뭐 어떤 개인이 있을 때 3분의 1을 확보하려고 해도 자기가 자금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토지 확보한 사람들 다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겠죠. 같이 모아서 합시다. 아니면 이제 당신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소유자들 같이 얘기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법제처에 저는 이제 행정기관의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유권 해석은 아니죠 사실은. 법제처는 그냥 법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는 정부기관일 뿐이지 유권 해석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고 하면 그 3분의 2, 법에 나온 3분의 2 이상 토지 확보하는 거는 한 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하지 말란 얘기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민간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머리를 씁니다. 이제 이 업자들이 그러면은 신탁회사에다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가 되는 다 합치면 3분의 2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탁회사는 대내외적으로 신탁법에 의해서 대내외적으로 자기가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맡아서. 그러면 어쨌든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3분의 2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원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위탁자들의 수로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3분의 1을 확보하기를 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다 합쳐서 3분의 2인지 한 명인지도 안 나왔을 뿐더러 그럼 한 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탁회사일 경우에는 그 한 명으로 치지 않고 위탁자 수로 한다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흔히들 이제 미국을 많이 예로 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민간 사업자가 많이 해요. 조그만 규모가 있는 건설 업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땅을 갖다 자기가 다 개발을 해가지고 도로 다 만들고 상하수도 다 만들어서 여기는 주택용지, 여기는 상업용지, 사실상 도시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3분의 2 이상 한 명이 확보해야 되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한다 그러면 위탁자 수로 한다 그러니까 안 되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도시 외곽 쪽에는 덩어리가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한 두세 명만 합치면 3분의 2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건지 과연 사고 팔아야지만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러면은 자 명의만 3분의 2면 되는 거니까 내가 3명이 합치면 3분의 2가 되네 그러면서 A, B, C가 있으면 B와 C가 A한테 팝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제 A한테 넘기죠. 사실 돈은 왔다 갔다 안 하고 이 사업만 진행하려고. 그리고 그게 명의신탁이잖아요. 근데 그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되는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다툴 여지가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현재의 해석으로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현재의 법제처나 하급심 판례 해석으로는 1인이 3분의 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번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법문상으로 한 명만 가족이라는 말도 없고 뭐 신탁일 경우에 위탁자 수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